우리는 뼈가 부러지거나 칼에 베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공포는 즉각적이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공포에 대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받게 됩니다. 제2의 에이즈라 불리는 라인병도 매한가지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 21년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또 SFTS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사망률이 무려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더 큰 고통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트리스 청소를 통해 여러분이 망각했던 진드기 퇴치와 예방에 대한 부분을 일깨워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 영상 마지막에 추가 혜택을 설명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매트리스 속에 숨어있는 진드기를 확인하고 싶어 저번 영상에서 USB 현미경으로 매트리스를 확인했었죠. 그런데 어땠나요?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괜히 매트리스에 누워있기 찝찝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엔 진드기도 진드기였지만 그보다 더 징그러운 존벌레도 발견했었죠. 15cm 깊숙한 곳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청소기 덕분에 진드기와 벌레를 무사히 퇴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찝찝했던 부분, 바로 오줌 자국을 지워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줌 자국 지우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왜 진드기 얘기를 도입부에 했냐고요? 아무래도 오염물이 매트리스에 스며들면 그게 진드기 양분이 돼서요, 진드기가 더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식 청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염물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줌 자국을 지워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오염에 알맞은 천연세제를 직접 배합해서 세탁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염도를 확인하고 배합하는 방식이라 최소한의 세제만 투입하고 있어요. 압축 분무기로 배합한 세제를 옮겨 담고 오염에 분사해주면 되고요. 오염물에 세제 도포를 시작하면 세제와 반응을 하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세제를 사용해야 오염을 확실하게 지울 수 있고요, 아무 세제나 무턱대고 사용하다간 오히려 고착되거나 섬유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반드시 작업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주기 위해 몸도 씻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솔로 물리력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섬유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매트리스에 물을 뿌리거나 세제를 도포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기계는 독일에서 만든 습식 청소기라고 합니다. 매트리스에 뿌려진 세제를 흡입하거나 또는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을 이용해서 세탁을 해주는 기계인 거죠. 세제는 화학적으로 오염을 분해해준다면 물을 뿌려주는 행위는 헹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때나 오염물을 이 기계로 빨아들이게 되면 오염물이 오수통에 받아지는 원리인 거죠. 이제 반응 시간도 얼추 좁고 오염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면 거품이 막 올라오시는 게 보이죠? 이게 도포된 세제를 우선 빼주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서 잔여 세제와 오염을 함께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빠르면 2번, 많게는 3번까지 반복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줌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오염물을 모두 제거한 오수통입니다. 오염물도 확실히 뺐지만 매트리스 겉면에 붙어있던 때들도 함께 빠져서요, 이렇게 꾸정물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전후 사진과 영상을 비교해도 확실히 오염이 지워진 게 보여지나요? 아마 제대로 된 업체에서 케어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장담코 확실히 느낍니다. 매트리스를 새로 구매한 것 같은 느낌을요. 농담이 아니고 그날은 정말 상쾌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마 심리적인 부분도 많겠죠. 이렇게 6시간에서 8시간 자연 건조를 시켜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최대한 벌레가 다시 꼬이지 않게 피톤치드 액을 연무 방식으로 뿌려줄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피톤치드가 테르펜, 플라보노이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에겐 쾌적한 숨냄새로 여겨지는데 해충에게는 불쾌감을 유발해서 기피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진드기를 제거했는데 다시 꼬이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피톤치드로 항상 마무리를 해줍니다. 집안에 진드기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진드기를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베스트겠죠.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라인병, 야생 진드기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3가지인데 이 중 쯔쯔가무시증과 라인병은 치료제가 있지만 SFTS는 백신,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물리는 시기가 4월에서 11월인데 요즘엔 날씨가 따뜻해서 더 오래 활동한다고도 해요.
그렇기에 야외 활동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방 수칙들을 알아두면 좋겠죠. 야외 활동할 때 알아두면 좋은 예방 수칙입니다. 첫째, 잔디나 풀숲에 앉을 때는 필히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둘째, 노출된 피부와 옷, 신발 등에 진드기 기피제를 분사합니다. 셋째,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넷째,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야외 활동 이후에 알아두면 좋은 예방 수칙입니다. 첫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모두 털어주고 세탁을 진행해줍니다. 둘째, 머리카락이나 귀 뒤쪽을 확인해 진드기가 있는지 아니면 또 물린 자국이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셋째, 가져갔던 돗자리를 세척해줍니다. 넷째,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만약 확인 중에 진드기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핀셋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해주면 되는데요. 특히 진드기를 떼어낼 때 비틀지 말고 위로 올려서 톡 떼어내야 합니다. 이때 진드기가 터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드기를 억지로 제거하다가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야외에서부터 집안까지 진드기 관련 예방 수칙과 제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료는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많은 보도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이 야외 진드기와 진먼지 진드기는 서식 환경이나 먹이 등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치사율 20%, 야외 진드기들은 주로 숲이나 풀밭에서 서식하고 흡혈을 하여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숙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 등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는 거죠. 이 흡혈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먼지 진드기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현민경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먼지가 잘 쌓이는 매트리스, 카펫, 커튼, 소파 등에 서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각질 등을 먹고 살아가 한 번에 20에서 50개의 알을 낳으며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천식, 비염, 피부염 등을 유발시키죠. 그럼 야외 진드기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까요? 야외 진드기가 들어왔다면 보통 숙주인 사람이나 동물에게 부착된 상태로 들어올 텐데 일반적으로 실내는 높은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환경에 탈수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네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몇 주 정도도 버틸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혹시나 살아있는 놈에게 다시 물리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매트리스 청소가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 들어오시면 전문 케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요금 할인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단 지역이 한정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사랑하는 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